이런 질문 던져보셔야 되고요. 이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일부 기사 스크랩했어요. 이걸 왜 했냐면 입주 물량 요즘에 이제 이런 데 많아요. 입주 물량 많은 곳에서 얘기만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강서구에 있는 모 지구하고 이제 손에 있는 모 지구를 말하는데 입주는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이제 거기 인프라가 있고 많은 게 좋다 이 소리를 하는 건데 제 질문은 반대예요. 입주 물량 많은 곳 좋은가? 수요가 많아서 입주 물량 많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이죠. 그러면 대부분 땅이 일반 뭐 이렇게 변두리에 대지 지을까요? 이런 게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같이 뭐 상업지역 아니면 최소 뭐 여기 준주가 이렇게 좀 용적률 높은 데 짓죠. 그러려면 땅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게 뻔해져 버려요. 즉 이런 지역이 공급하기 쉬운 게 짓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하고 짓기 쉬운 거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즉 이 입주 물량 많은 곳 대부분이 뭐죠? 짓기 쉬운 곳, 공급하기 쉬운 곳. 수요가 많다는 의미하고 다른 의미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예요.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제 이 기사에서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오피스 투자를 고려한 수요는 공급 과잉 문제를 걱정을 해요. 진짜 요즘에 걱정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그쵸. 예, 그게 맞는 얘기인데 뒷부분이 좀 이상해요. 자, 도심 출근이 수월한 주요 업무지구 주변이나 배후 수요가 탄탄한 산업단지 주변, 기업 이전 지역이 검토할 만한 그러니까 지역 추천을 내줬는데 주요 업무지구, 산업단지, 기업 이전 지구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했는데요. 직장인들, 연봉도 있고 신용도 넣고 저금리 시대. 월세를 살까요? 안 삽니다. 안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현장에서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항상 자주 이제 상담할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 중에 하나는 강남 지역에 강남역에 보면 이제 삼성타운이 있죠. 주변에 많은 오피스를 공급을 했죠. 월세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월세 변동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왜 거기 월세를 높은 월세를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교통도 좋고 좀만 나가면 편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좀 이게 항아리 상권 얘기처럼 비슷하게 나갈 때가 이게 포위가 돼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나가기 좋게 돼 있어요. 바로 좀만 나가도 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 월세를 왜냐하면 이거 비싸잖아요. 계산을 해봐도 월세보다 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매매가 더 싼데 그쵸.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뒤. 그래서 옆에 기업이나 다 어머니 이걸 가지고 잠깐 생각해보면 월급이 많은 사람이고 고급 화이트 칼라들이 있으니까 월세가 높을 것 같은데 저금리 혜택은 임대인이 받은 게 아니고 임차인이 받았어요. 특히나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이 누구냐? 신용 높은 임차인들. 굳이 절대로 월세를 내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금리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를 파악해보면 당연히 이건 이제 아는 기사고요. 참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은 게 아쉬워요. 좀 빨리 좀 끝낼게요. 제가 그래서 장기적 이슈를 좀 뒤져볼게요. 몇 가지 뒤져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좀 빨리빨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가 장기적에서 1인 이런 오피스텔이나 1인 어떤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슈는 뭐냐면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도심 재생이 뭐냐면 서울은 정말로 이게 노후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1인 2인 가구 주택. 왜 노후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집을 부시고 아파트만 짓는 구조고. 건축 규제는 뒤에 나오는데 이제 주차장법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소형주택 공급을 상당히 막아놓은 건축 규제가 있어요. 그 얘기할 거고. 직사는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가본 사실은 100세 시대를 가본 나라는 전 세계적 한 나라도 없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그쵸. 다 처음 가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가본 나라들 보면 이제 50국가에서 지식식 경제 산업인데 이게 특징이 이제 뭐 1인 벤처기업부터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게 다 도심의 주거와 공간을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통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즉 교통이 환경과 연결되면서 의외로 어디 원거리 이동하면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1인 가구면 부담이 커요. 택시 혼자 타고 가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택시 혼자 타고 가는 거하고 친구가 같이 타고 가는 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장기적 이슈에서 뭐냐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양극화. 이 공간의 시비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가면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건 고령화든 양극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이 없는 분들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저소득층 분류해서 소득 기준으로 하면 한 3분의 1이 저희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소득 기준 했을 때. 자, 그런 상황에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인간은 돈이 없어지면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땐 세력이 공간을 창조해요. 근데 힘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면 공간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좁아져요. 자, 이게 이슈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좁은 공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어요. 좀 볼게요.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죠.